시작. 네, 안녕하세요. 독서클럽 책에게 미안하지 말자 첫 번째 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크. 네,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원시흥동 마을에서 주민들이 모여서 책을 읽는 그 모임을 가지고 있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독서클럽이라고 해서 굉장히 뭐 복잡하고 어렵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책을 소재로 해서 사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저를 포함해서 6분이 참여를 하고 계신데요. 각자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저는 오늘의 리더 박춘걸이라고 합니다. 마을 주민 1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시등동 마을 주민 2번 김미숙입니다. 네, 원시흥동 마을 주민 3번 허광윤입니다. 원시능동 마을 주민 4번 홍경진입니다. 미스크리어 선발대회가 네, 안녕하세요. 원시능도 마을 주민 5번 이은선입니다. 6번 비주얼을 맡고 있는 승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의 책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수하지 않아야 될 텐데요. 자, 오늘의 책은 죽는 게 뭐라고라는 책입니다. 일본 작가이신 사노요코님께서 이 책을 쓰셨고요. 사노요코님께서는 1938년 두 번째 하는 것 같은데 왠지 아까 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1938년에 베이징에서 출생하셔서 2010년 72세의 나이로 암으로 돌아가셨고요. 두 번의 이혼을 거쳤었고 사실 2004년에 유방암이 걸리셔가지고 이제 이 죽는 게 뭐라고라는 책을 쓰게 된 것은 이제 본인이 암에 걸리고 나서 정말 죽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운차게 죽읍시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이 책을 쓰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을 다 읽어 오셨죠? 네. 제가 이게 읽은 걸로. 멘트를 미리 준비해 갔었는데 오늘은 너무나 라이브하게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사실은 이제 제가 엔지니어 역할만 하고 실제 그 진행을 하실 분은 다른 분을 딱 이렇게 섭외를 해가지고 이렇게 네, 이렇게 소개를 하셨어요. 지정을 해가지고 했어야 네. 됐는데 조금 진행에 아쉬움이 있더라도 참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작가님은 이제 가리고 저희가 다시 나왔습니다. 오늘의 책은 이제 죽는 게 뭐라고고요. 그 시누키 만만이라고 하면 자 따라해보세요. 시노키 만만. 네. 키만만. 자꾸 이렇게 환청이 되네. 원장님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운차게 죽자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제가 이제 그 책 처음에 있는 내용 몇 가지를 좀 추려왔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좀 기억할 만한 거. 16? 이분의 아버님께서 하신 말, 평소에 하신 돈과 목숨을 아끼지 말아라 하는 말 있었고, 인간성 가운데 비겁함이 가장 나쁘다. 뭐지?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비겁하게 피하려고 하지 말고 정면으로 맞서라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이게 뭐 이렇게 하면 다 얘기하는데? 진짜? 끝난 각자. 거야, 그 다음에 책이 짧아가지고 네. 이 정도 말씀하시면 거의 다 얘기하시는 이제 끝났어 이제. 뭔가 어쨌든 이거 중간중간에 생각이 나면 또 제가 네. 이렇게 적어왔거든요. 네. 네. 또 보여주세요. 이렇게 적어왔고 굉장히 모험생들입니다. 여기도 책 적어오셨고. 내용을 카피 뜬 거죠. 네. 그러면 이제 한 분씩 돌아가면서 돌아가다니 무슨 그런 아닌가요? 말도 안 되는. 그냥 하던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되게 언제서부터 네. 돌아가기 되게 했나 급해지네. 우리가. 마음이. 그러니까 진행이 많이 미흡하긴 하네요. 좀 하던 대로 하세요. 네. 세용하지 하던 대로 마세요.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니 읽다 보니까 이분이 약간 저기 수필이라고 표현해요. 에세이 수필이에요. 네.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앞에서부터 뒤까지 쭉 이어지기보다는 물론 이제 전체적인 맥락은 이어지지만 중간 중간에 자기가
자기 주변에 있는 아버지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언니 얘기를 한다거나 친구 얘기를 한다거나 그다음 의사와의 만남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장면들을 이 책은 담고 있고요. 진행하시면 네, 돼요. 저는 이 죽는 게 뭐라고를 읽고서는 이거는 죽음에 대해서 여기서 읽은 거는 죽음을 1인칭, 2인칭, 3인칭으로 나눴더라고요. 그래서 뭐 3인칭이 죽으면 죽었구나, 아깝다, 어떻게 이렇게 되고, 이제 2인칭이 죽으면 2인칭이라고 하면 가족, 친구, 아주 가까운 친지 이런 사람이 되죠.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는 굉장히 비통해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한다. 그 정말 되게 공감이 갔어요. 근데 나도 내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되게 힘들어했던 기억이 있어서 공감이 됐고, 근데 이제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1인칭, 내가 죽을 때는 어떤지 그거는 누구도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작가는, 근데 내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내가 어딜 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암입니다 이러면 난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분은 너무 시크하고 덤덤하고 난 유머까지 느껴졌어. 특히 난 그 말 너무 웃겼어. 내 얼굴색이 더러운 똥에다가 진흙을 칠한 색깔이라는 거야. 근데 이 여자가 제가 여기 써온 거는 그렇게 안 했지만 그 호스피스 병동을 찾아가요. 왜냐면 계속 못 먹으니까 배고파가지고 영양실조 걸릴 것 같아서 정말 이렇게 허리를 90도로 그 암의 고통 때문에 구부리고 호스피스 병동을 찾아갔는데 어머나 웬일이야. 거기는 의사 선생님이 아까와였나요 이름이? 히라이. 아니 그 그런가? 사람 아, 아니고요. 그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그 의사님 아까와였어요. 이름이 아카와인데 많이 아깝네. 내가 너무 웃긴 게 이게 그 논짱이라고 하는 같은 암 걸린 그 친구가 가르쳐줬어요. 거기 의사 너무 말도 잘 들어주고 너무 잘생겼다는 거야. 그러면서 설렘을 잃었을 때 사람은, 그러니까 여자가 나이를 먹으면 설렘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여자는 자기는 항상 설레는 게 너무 많은 거야. 음탕하고 천박한 호기심이 이 여자한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 호기심 반으로 거길 찾아갔는데 어머나, 은빛에 하얀 머리가 섞여있는 너무 잘생긴 의사 선생님을 보고 이 여자가 첫 번째 떠올린 말이 뭐였냐면 남자의 운명은 머리가 벗겨졌냐 안 벗겨졌냐에 결정된다. 나 그 말에 100% 공감했잖아. 여기는 없네. 여기는 다 저도 안도의 한숨 쉬었잖아요. 비주얼 100%야. 그래가지고 나와야 그래가지고 되잖아요. 이 저기가 나 안 나오는데요. 화면이 말하는 분이 나와야 되지 지금 않을까요? 말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없어. 그래가지고 그 말 했을 때 자기가 지금 배가 고파서 죽게 생겨서 찾아갔는데 거기서 의사 선생님을 보고 설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머리카락을 보고 반해. 정말 이렇게 나도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그거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유머러스하게 얘기한 거에 보면서 죽음을 또 이렇게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똑같이 느꼈을 거야. 암 선고 받자마자 한 일, 녹색 제규어서 하는 일부터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아주 담배랑 함께 행복하게 죽을 때까지 펴대죠. 그리고 두 번째 제규어를 샀구나. 샀어. 왜냐면 2년 산다고 그랬기 때문에 2년 동안 돈을 다 쓰려면 제일 하고 싶었던 제규어를 사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이 그 꼴초야. 그래가지고 금연이 없는 데서는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다 금연 지역으로 되니까 오로지 제규어에서만 막 그 굴뚝처럼 펴대는 거지 담배를. 그러면서 굉장히 만족해요. 내가 지금 아프니까 관리해야 돼. 나 이제 몇 년 못 살아. 그래서 자기가 막 담배 끊고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죽음의 5개 단계 아마 거기에 나왔을 거예요. 그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 그래주세요. 엘리자베스 116페이지에 있습니다. 116페이지 메모하세요. 야 이거 짤 것 같다 이거. 짤 것 같다 이거. 엘리자베스 카블러 로스라는 사람이 죽음과 죽어감에 대한 On Death and Dying, 죽음에 이르는 5단계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당신은 죽습니다 라고 하면 부정을 하게 됩니다. 절대 죽을 리가 없어. 왜 내가 죽지? 이렇게 하고 안 돼, 나 할 일 하지 마. 그렇지.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분노하게 됩니다. 왜 나한테만 이렇게 불행한 일이 생기는 거야? 하필이면 왜? 왜 하필이면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이렇게. 세 번째는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협상은 뭐라고 표현해야 타협은 그러니까 자기 내가 자신이. 잘 했으니까 나 좀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이만큼 더 좋은 일 많이 할게요. 이게 타협이거든요. 그러니까 타협에 담긴 거죠. 내가 조금만 더 살게 해주면 나는
내가 이런 좋은 일도 할 거고 내가 이 일도 할 거고 이만큼만 나한테 줄 수 없을까요? 이렇게 하는 그런 단계가 협상 단계죠. 네 번째는 이제 그 타협도 통하지 않을 때 우울함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울함과 절망 속에서 마지막으로 이 죽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단계, 수용의 단계가 이렇게 5단계로 나눴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하시죠.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제가 만약에 이런 걸 받았다면 전 굉장히 두렵고 겁나고 그 다음에 슬프고 우울하다가 마지막에 받아들일까 생각해봤는데 아마 끝까지 굉장히 미련과 애착을 가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이분처럼 정말 의욕에 넘쳐서 죽을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의욕에 넘쳐서 죽을 수 있다라는 거는 왜 이렇게 할 수 있나 뭐 그 뒤에 옹기니가 말을 했는데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죽음에 의욕적으로 다가간 이유는 자기가 전생에 걸쳐서 가진 모든 사랑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생에 대한 미련 없이 초연히 떠날 수 있었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죽을 수 있었다. 그런 것 같다라고 했는데 난 딱히 그 말은 팍 와닿지 않았어요. 그건 옹기니의 생각이죠, 그죠? 그치, 옹기니의 생각. 내가 볼 때는 그 말이 더 맞는 것 같아. 이 사람은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 다른 만남이라고 재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초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게 약간 불교에서는 이분도 불교는 모르겠지만 그런 윤회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기독교에서도 말하듯이 또 다른 천국이 있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조금 더 그럴 수 있다고 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나. 그리고 사람을 여기 그 책에 나왔던 것 같아. 사람을 계속 읽다 보면 삶이 되잖아요. 암을 계속 얘기하다 보면 암이 되는 거야. 암에 걸리면 알게 되는 거지. 사람은 삶을 살면서 죽음도 삶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알게 되면서 이 사람이 멋지게 죽을 수 있지 않았나. 근데 뭐 이 사람이 좀 실수한 거는 2년밖에 돈을 생각 안 하고 다 써버렸다는 거. 그래도 감사한 건 재능이 있어서 계속 글을 쓰면서 나머지 6년을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나였으면 아마 굉장히 곤란했을 것 같아요. 네, 하시죠. 하시죠, 주민 3번님. 원래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진행하지 않았었는데 어느새 이렇게 돌아가는 것 그렇죠? 거기만 돌아가시니까 저희는 안 돌아가요. 전 방청객이었어요. 몰랐어요? 아니 그러면은 근데 경청하는 분위기였었는데. 아니 죽음에 대해서 각자 그렇죠. 얘기해봐도 좋고. 죽음에 대해서 각자 느끼는 한 번씩은 거. 생각을 이거 해봤을 너무 자세히 것 얘기하면 저작권 때문에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그걸 배웠었어요. 아, 그래서 인용해서 조금만은데도 네. 내용 전체를 얘기하면 안 될걸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그런 게 있구나. 네, 유튜브에 아마 아니야 뭔가 이렇게 좀 잘못 부분만 부르시는 게 기억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돼요. 그냥 전체 내용을 다 얘기하면 안 될걸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면 안 되고 토시나 문장이 바뀌면 되고. 내용을 다 얘기하면 애매하겠네 그게. 아 많이 바뀌었어. 난 왜냐면 아니, 이게 책을 전체를 바로 그대로 읽은 게 아니니까 괜찮아요. 책을 그대로 기억을 못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독서 토론을 하고 나서 이제 했던 게 뭐냐면 저는 항상 내가 좋았던 문구를 적어둬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한 4개 정도, 5개 정도 적었나 봐. 나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아니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저 네. 읽어주세요. 우리. 여기 보면 책을 읽은 다 그냥 쏙쏙들이 가슴 쏙쏙 나도 좀 읽어주세요. 그래서 안 읽고 여기 있다니까. 내가 좋은 문구라고 근데 글씨가 엉망진창이라. 여기서 나온 좋은 문구요? 네. 그대로 다 얘기해도 돼요? 네, 읽어줘. 되게 간단한 거요. 산호 씨 가슴 두근거릴 일이 없어진다는 건 쓸쓸해요. 그리고 나이 드니까 욕심이 없어져. 욕심은 젊은인가 봐. 눈에서 흘리는 눈물에는 상쾌함이 없다. 또 죽지 않는 사람은 없다. 카메라가 안 빠지네. 죽어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없다. 아무도 외그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세계는 점점 쓸쓸해진다. 내가 죽더라도 아무 일도 없었던 양 잡초가 자라고 작은 꽃이 피며 비가 오고 태양이 빛날 것이다. 갓난아기가 태어나고 94세 미라 같은 노인이 죽는 매일매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세상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면서 죽고 싶다. 여기에 내 모든 동의하는 마음을 쏟아부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아름답다고 생각해서 듣고 싶다. 이게 너무 나도 좋아요. 비슷한 거 찾아놓은 거야. 원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이렇게 세상은 계속 아름답게 변하고 계속 흘러갈 거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살았던 세상이 정말 아름다웠어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아요. 죽으면서도 어떤 원망이나 아쉬움이 아니라. 그래서 이 말 들으면서 그래 맞아. 나도 죽을 때는 내가 살았던 세상이 참 아름다웠어라는 마음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제 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평소에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도 또는 살아가면서도 누군가를 의식하면서 많이 살게 되잖아요. 우리는 사람들하고 부대껴서 이 사회 속에 살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또 누군가에게 또뭐 하여튼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러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는 돌보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내가 이 자리에서 또는 이 세상에서 내가 지금 당장 사라지더라도 물론 슬퍼할 사람은 몇 분이 있겠지만 세상이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결국 내가 죽더라도 내 세계만 죽지 이 우주는 그대로 그냥 이렇게 소멸하지 건 않고 아니다. 계속 가는 거다. 이게 배경음악이 나오네. 그러네. 너무 좋은 음악이 나오네요, 갑자기. 다양한 죽을 때까지 사랑하라고. 몰라도 재밌네. 그래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죽음이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의식하기보다는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꼭 죽음이 아니더라도 내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부끄러워라. 비슷한데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은 사람들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그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 명예 욕구는 있는데 그게 내 삶이 아닌 다른 사람이 원하는 삶을 살면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내 삶으로 인해서 내 삶을 온전히 그냥 다른 사람이 인정을 해주는 건지 이 차이는 아주 큰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인정을 해주는 방식으로만 살아가면 죽을 때 잘 못 죽을 것 같아. 맞아. 내 인생을 안 살았으니까 죽을 때까지. 근데 내 인생을 산호엽고 씨나 뭐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잖아요. 제기어도 사고 담배도 계속 피고 백발의 노신사를 만나서 할례 보기도 하고 자기가 사는 방식대로 살아서 남들한테 인정을 받았으니까 이것이 죽을 때 좀 괜찮지 않았을까? 그렇게 뭐 미련이 남거나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책에서 보면 산호엽고 씨는 어쨌든 그 말씀과 좀 다르게 제가 읽기로는 사후 세계를 안 믿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 기독교의 천국이든 지옥이든 아니면 뭐 불교의 윤회든 이걸 믿지 않으셨던 것 같고, 나도 안 믿어. 네,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걸로 죽으면 이렇게 끝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말씀하셨던 걸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책 이제 읽을 때 어쨌든 뭐 일도 많고 뭐 이런저런 마음에 복잡한 신경들도 많았었는데 어쨌든 죽으면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이제 그 문장을 적어놨었는데 죽으면 어쨌든 우주는 그냥 돌아간다는 거죠. 뭐 나와 상관없이 내 죽음과 상관없이. 그래서 이걸 좀 그 문장을 보면서 좀 쓸쓸하기도 한데 쓸쓸하기도 하지만 아니 뭐 괜찮은 거 아닌가. 뭐 누구나 다 이렇게 훌륭하게 살아셨던 분도 돌아가시면 그냥 우리는 그냥 우리 삶을 살고 있으니까 지금 살아있는 내 삶이 소중한 것 같고 관계들을 잘 맺으면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 같고 그런 생각 그냥 좀 들더라고요.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시간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좀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보면 아까 그 생각도 들었어요. 그 삶의 5단계 부정, 분노, 협상, 우울, 수용 이렇게 돼 있는데 나는 이걸 보면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남녀 관계에서 그쵸. 헤어졌을 때
도대체 내가 왜 궁금했어요? 아니, 헤어졌을 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부정을 하는 거지. 차였으니까 내가, 그런지 그러니까 내가 헤어졌을 찼으면은 때. 후련하지. 주로 차이는 쪽이라서. 그러신 듯. 네. 아직 아니야. 그래서 이제 막 화가 나는 거지. 내 잘못이 아닌데. 막 이렇게. 그렇구나. 그러다 내가 좀 잘하면 또 다시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안 되면 이제 우울해지고. 뭐 그렇게 그런 다음에 이제 헤어짐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이제 단계가 같은 거 다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한 번도 안 찾아보는 그런 적이 없어가지고. 주민님은 모르겠대. 어. 나는 차여본 적은 없어. 해본 적은 진짜 없어가지고. 차여본 적은 없어. 난. 오 훌륭해 훌륭해. 그런 사람도 있긴 있구나. 제보 그래. 들어오는 거 아니야? 제보 같습니다. 이거 유튜브에 나가면 이제 너 나한테 가식적이다 막 이렇게 아니 나오는. 차인 건 기억이 안 나나 봐요. 내가 그때 찬 좋은 사람은 것만. 누구야? 막 이러면서. 좋은 것만. 아, 그렇구나. 왜 이렇게 웃겨. 나이 드니까 욕심이 없어져. 욕심은 젊음인가가 이랬잖아요. 그 젊음이라는 거는 정말 그래요. 굉장히 열정인 것 같아. 갖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좋은 사람도 많고 조금 막 이렇게 그렇지 않은가요?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조금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으니까 내려놓는 게 많아지더라고요. 비주얼도 사실은 내가 담당하고 싶었는데 우리 지금 이승님 내려놨어? 그래서 자기가 비주얼을 담당한다고 하는데 내가 정말 5년만 젊었잖아. 그거 못 용납 못해. 혹시 저기 성효군인데 정력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내가 먹을수록 혹시 오해하실 수 있어요. 책에 나오잖아요. 아, 책에. 싱글벙글 씨라고. 싱글벙글 씨는 네, 이 사람이 골동품 가게를 맞아, 그 해요. 초반에 이 나오잖아. 사람이 이제 사는 게 뭐라고 해도 중간을 해요. 그것도 이제 집에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데 이 사람 너무 웃겨요. 약간 4차원적인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 그 말이 난 너무 웃겼어. 나는 성욕은 있는데 정력이 없어. 아, 거기에 공감하는 사람들 많았을 것 같아. 네. 그래서 아니 그거를 저는 왜 이렇게 그 내용을 얘기하는 직역해서 얘기하잖아요. 이분이 그쵸. 말을 못하겠다 참아. 그러니까 아유 우리 비주얼 씨가 또 그거를 아니 이게 마스크 쓰고 진행하신다고 자꾸 비주얼 얘기하시는데 마스크 벗을 날도 와요. 마스크 쓰고 진행하는 게 아닐 수 그때부터 안 있어요. 나올 그날이 빨리 왔으면 다행이네요. 마스크 이거 언제 쓰고. 근데 읽으면서 이거 죽음에 대해서 과연 나는 이 사람처럼 선호유코 씨처럼 죽음에 대해서 우연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그 같은 사나요코 할머니가 단계로 오남매인가 하겠죠. 그랬는데 어. 두 동생인가 오빠가 먼저 죽었잖아요. 네. 그 죽음을 또 봐서 또 우연하지 동생 않았을까. 둘에 예. 오빠 하나 아빠 네. 4명의 죽음을 간접 그러니까 경험. 간접 경험을 해서 또 이렇게 그때 단련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명은 충북 제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늘이 정해준 거니까 이건 내가 거스를 수 있는 거고 내가 다 바꿀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없으니까 그냥 뭐 그 친구가 프라다 스웨터 달라고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내 감정에 그냥 충실하고 넣다 꺼내지 말고 그때 꺼내서 표현하고 뭐 이런 삶을 그런 건 살기 위해 노력하면 나중에 눈 감을 때 좀 후회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감정에 충실하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남을 위해서 사는 건지 날 위해서 사는 건지 이게 지금 내가 보여주기 위한 건지 진짜 내가 만족스러워서 하는 건지 뭐 이런 부분들에서 생각하게 되면 그 죽는 사람한테 스웨터 달라고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쵸, 그 사람은 그게 프라다였거든. 그분은 프라다 스웨터. 그러다. 근데 그분은 째째해져. 그분은 그게 자기 살고 싶은 표현대로 한 거고 삶의 방식이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사람 배려하지 않고 내 표현한 거니까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보기 쉽지 않고 근데 그렇게 하면 내가 눈 감을 때 좀 후회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긴 해보게 됐었던 것 같아요. 뭐 저는 저기 이제 돌아갔을 때 주실 거 있으면 주셔도 빚이 좀 있는데 빚이 좀 있는데 안 받아. 이거 DNA와 지식을 물려받은 사람한테 써야지. 그런 거야. 나는 뭐지? 자기가 언제 죽을 거라는 걸 이렇게 시한부 인생 아니 시한부를 받아서 어차피 죽는 사람은 게 좋아요. 시한부 아니 인생이에요. 죽을 것 같아. 아니면은 진짜 어른들이 흔히 말하는 자고 일어났더니 죽었다.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짧았으면 좋겠어요. 죽음의 순간이 병들어서 오랫동안
뭔가 암투병이나 그런 거보다도 자면서 그냥 죽었으면 좋- 아니 그건 그거 근데 그거 너무 험하잖아. 근데 내가 준비를 못 나는 하잖아. 나도 사실은 아, 평소- 준비를 못 하잖아. 준비는 평상시에 하라고. 죽음이 다가올 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미리미리 하나씩 죽을 둘씩 준비해놓는 거야? 삶을 정리하는 어느 순간 아까 이게 우리도 그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어느 순간까지는 내가 정말 열정으로 이 삶을 살아왔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저 하나씩 둘씩 포기하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죽어가는 것 죽음에 대해서 조금씩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게 바로 준비의 과정이 아닐까 그렇게 이런 내일 생각이 당장 죽으면 어떡할 거야? 어? 자다. 아, 그만 그랬잖아. 자다가 죽는데 내가 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잖아. 그거 느끼지 않아요? 뭐 이렇게 점점 이런 죽을 얘기 것 들으면 같다는 아니 느낌? 이런 얘기 들으면 아니 진짜 아니 슬퍼요. 내 그죠? 몸이 그치. 점점 이제 어느 네. 순간부터 계속 노쇠해지는 아, 듯한 느낌을 세상에. 아 받잖아요. 여기서 나왔잖아. 55세 이후부터는 55세 안 됐잖아요. 아 근데 그치. 예를 들면 저는 한 그게 뭐 30대 때는 아, 몰랐는데 그럴 수 있어요. 신체 40대 나이가 다 다를 수 있어요. 40대가 그치, 그치. 40대가 되면서부터 갑자기 뭐 무릎이 아파서 어. 더 이상 탁구를 칠 수 없게 되고 무릎이 운명하셨습니다. 등산을 할 때 막 정말 옛날엔 날아다녔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내려오는 게 너무 힘든 게 느껴지고 그리고 어느 순간 허리 디스크가 와가지고 너무 아파서 병원을 다니다가 아, 어째. 완전히 근데 완치가 안 되는 거야. 치료를 하더라도 완치가 안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체념을 하게 돼요. 이것도 내가 노화가 진행이 되는 과정이고 이걸 내가 안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도 무릎 아프고 허리 아파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벌써 뭐- 수용 단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빠른 거 벌써 앞에 아니에요? 4단계 그래서 이제 8단계이지. 난 지금 마을 주민 4번이 질문하신 거를 지금 적용하면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방송을 마치고 돌아다 갑자기 죽어. 아이씨 왜 그래 무슨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싫은 것 같아. 그건 싫지. 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라면 그래도 이 산후조리원처럼 2년 정도 기간이 남았습니다. 혹은 1년 정도 기간이 남았습니다. 이게 지금은 난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바로 이 아니 질문을 나는 얘기하면. 사실은 이전에 그냥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물론 뭐 자기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을 때가 돼서 죽는 걸 가정해서 얘기하겠지만 뭐 자고 일어났는데 죽었다 그러면 사실은 되게 편할 것 같긴 하거든요. 본인은 왜냐하면 자기가 인식을 못했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너무 심해가지고 저 진짜 너무 오랫동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막 고통받고 막 진짜 그런 것만 아니라면 어느 정도 조금 시한부를 받아놓고서 하면은 내가 좀 정리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쨌든 뭐 1년 전에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사실은 어떻게 그 남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히려 나는 사실은 나는 죽기 때문에 없어져서 죽은 다음에 이제 끝이잖아요. 뭐 내가 누가 슬퍼할지 뭐 나는 슬퍼하지 못하잖아. 내가 죽은 거에 대해서. 남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차이가 80이 다 돼서 돌아가셨는데 진짜 어느 날 갑자기 죽었으면 못 받아들일 것 같은데 어쨌든 한 3개월 가까이 그렇게 안 좋으셔가지고 그러다가 돌아가시니까 오히려 좀 받아들일 생각을 하고 마음의 있는 준비. 거예요. 아빠가 이제 돌아가시겠구나. 그리고 어쨌든 그래도 물론 뭐 처음부터 잘했어야 되지만은 그때라도 좀 잘하려고 하는 좀 그런 마음가짐도 더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남아 있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나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약간 그런 시간이 주어지는 게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 남아 있는 사람들 마음 편할 수 있지만 가시는 분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아니, 시간들을 그러니까. 보내잖아요. 사실은 남아 있는 사람은 계속 살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가시는 분이 좀 더 편하게 또 만약에 내가 죽더라도 좀 내가 중요하지 사실 이 관점의 차이인데 내가 좀 편안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럼 저는 이제 요즘에 저는 매일 기도를 하는데 요즘에 기도 종교가 있으세요? 그럼요. 근데 기도 끝에 그러니까 우리 가족을 다 기른 다음에 마지막 기도에 그 시댁 부모님하고 저희 부모님 건강을 빌어요. 돌아가신 날까지 건강하시다가 죽은 듯이 정말 편하게 돌아가시게 해달라고. 왜냐면 못 볼 것 같아. 그 분들이 아파하시고 그 신경계 계통은 더 아파요. 막 근위축증 막 이런 거는 정말 무근력증 막 이런 거 같은 거 너무 아픈데 그런 거를 내가 옆에서 보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어른들도 힘들지만 보는 자손들도 힘들어서 그러지 않고 약간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건강하게 사시다가 정말 편하게 돌아가실 수 있게 해달라고 하고 남은 나는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내가 해드릴 수 있는지 지금 이제 80이 다 돼가시니까 건강하게 사셔야 1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드리고 싶어 해요. 뭐 전화도 자주 드리고 뭐 이제 친정 부모님은 같이 곁에 사시니까 가까운 데 사시니까 되도록 찾아가는 거 계속 찾아가서 무슨 다람쥐가 알밤 주워 놓듯이 간식거리 사다가 밤에 놓고 오고 막 이런 식으로 우리 엄마가 너 같은 효녀가 없대요. 근데 나는 그게 효도한다는 생각보다 내가 스스로 우리 부모님이 가시기 전에 내가 한을 남기지 않으려고 내 부모한테 좀 더 잘할 걸. 그러니까 나도 내가 부모님을 떠나 보낼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을 한 거지.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서 죽는 게 뭐라고 해서 죽는 사람도 정리를 하지만 자식도 이렇게 정리하는 자식이 있다라는 거. 우리 부모님은 내가 지금 효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그게 제 기도 중에 하나예요. 부모님들이 편하게 하시다가 편하게 돌아가시는. 이 시점에 아주 감명 깊은 글귀가 네, 찾기도 잘 찾으셨다. 75페이지. 네. 75페이지. 죽지 않는 사람은 없다. 어쩔 수 없이 이 생에 몇 번쯤은 사랑하는 존재의 소멸을 견뎌내야 하고 끝내는 스스로의 소멸도 견뎌내야 한다. 네. 75점 아닌데요? 아니요? 잘못 기록됐나? 잘못 적었나? 잘못 적었어. 벌써 노안이 왔나? 근데 이제 되게 이거 보면서 그 얘기도 기억나요. 기억이 나서 네. 아니, 나는 신경 이런 써도 얘기를 듣고 갑자기 75페이지를 얘기해가지고 아니 이건 뭐 그랬는데, 사람마다 그랬는데 지금 이 얘기하고 연결되는 얘기면서 역시 훌륭하다. 진행자가 탁월하다. 이런 생각. 그렇죠. 저희 되게 감동적이었던 거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어쨌든 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고 그것이 남들한테 인정을 받으면 더 좋고 이렇게 생각하는 쪽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도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사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부모님한테 자주 전화도 못 드리고 저희 아버님이나 아버님은 아주 건강한 편이시고 이제 우리 이제 장인어른이나 장모님은 좀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 편인데 이런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던 것 같아요. 이제부터 하세요. 그래서 그 말은 내 입으로 했어야 돼. 왜 그걸 당신 입으로 하셔가지고 아니 이게 너무 있잖아. 너무 자발성을 떨어뜨리지? 그게 아니라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쑥스러워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나한테 감동 뭐 이랬으니까 약간 쑥스러워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오늘 그러니까 네 우리도 각자 부모님한테 자식들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들 어르신들이 지금 70대, 80대 다 가까이 되셨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건강하신데 지금 돌아가셔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아직 보내드릴 준비가 안 된 거지. 그래서 아까 우리 흥경진 주민이 말씀한 것처럼 나도 내가 지금 스스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이 책 좋은 책이라는 생각 많이 했어요. 근데 좋았습니다. 글쎄요, 저는 좋은 책이라고 뭐야? 아니 그게 아니라 편집이 조금 부족한 느낌도 들었고 이게 돌아가시기 전에 그쵸. 돌아가시기 후에 편집이 돼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책이. 저는 끝까지 읽었는데 그래서 돌아가신 거야? 안 돌아가신 거야? 돌아가셨잖아. 생각했더니 언제 돌아가신 건가? 뭐 그게 돌아가신 건가? 아니 그래서 좋잖아. 제가 찾아봤어요. 네. 2010년도에. 네, 2010년도에 그래서 돌아가신 거야. 아니 2010년도에 돌아가신 걸 찾아봤어요? 첫 네. 페이지에 나와. 책 날개에 있어요. 아, 그래요? 아. 72세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아 그러네. 네. 10년. 근데 언제 암이 걸렸는지 아세요? 4년도 아니에요? 어. 2004년도? 잘하네. 네. 알겠습니다. 퀴즈야 퀴즈. 근데 책 날개에 써 있는 거는 저도 조금 전에 여기서 읽을 때 알았고요. 저도 이걸 읽는 내내 그래서 도대체 언제 그래서 이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야? 안 돌아가신 거야? 아 그렇구나. 난 처음에 여기를 읽고 시작했는데. 근데 저는 안 약간 읽어봤어요. 편집이 조금 좀 매끄럽지 못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책을 읽으면서. 그래서 이렇게 사례를 가지고 뭐 아까 뭐였죠? 저기 아저씨 싱글벙글 씨. 싱글벙글 아저씨도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나오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논점이 이게 매끄럽게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게 아니라 좀 헷갈렸어요. 그래서 막 적기 시작했어. 아 이게 에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때 자기 생각 그 다음에 뭐라는 얘기, 이 웃긴 얘기가 또 나온 게 뭐냐면 암이 참 좋은 병이래.
내가 암을 걸렸다고 말하면 주위 사람들이 나한테 너무 다 친절해지고 그다음에 너무너무 당황한 얼굴로 맛있는 멜론을 사온대. 일본은 음. 과일값이 되게 비싸거든요. 음. 그럼 멜론 맛있는 거 사온 거에 또 행복해하시잖아 할머니가. 그러니까 맞아. 그러더니 음. 아직 안 죽는데 그러면 당장 그냥 갔네. 냉랭해지니까. 너무 웃겼어 그게. 그래가지고 어머 이렇게 또 유머가 있으시구나. 뭐 작가니까 아무래도. 저는 괜찮았어요. 그거 있었던 것 같아. 뭐. 그러니까 그 암에 걸리면 이런 따뜻한 시선을 받는데 우울증에 걸리면 그래 정신질환. 정신질환에 걸리면 사람들이 이렇게 기피야. 근데 그게 더 고통스러운데 맞아. 그게 더 그래. 힘들고 그러네. 고통스러운데 마음대로 죽지도 못하고.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또 이제 제가 처음 목격한 죽음은 저희 할아버지신데 제 기억으로는 한 환갑쯤 돌아가신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근데 아직 겨울에 눈이 많이 오는 날 돌아가셔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고개 너머에 친척들한테 알리러 가는 역할을 했던 기억이. 그 무릎까지 뭐 이제 어리니까 무릎까지 이제 발이 빠지는데 저희가 이제 그 좀 넓은 테두리에 허씨 집성촌이었거든요. 시들이 딱 오래 사는 동네여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그 사실인지 기억을 조작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할머니가 이제 그러신 거예요. 너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옷을 다 잘 개해놓고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고 그리고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거를 알고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준비한 것처럼. 근데 내가 지금 성인이 돼서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나. 내가 오늘 저녁에 죽는다는 걸 알고 옷을 다 갈아입고 깨끗하게 이렇게 돌아갈 수 있나. 이런- 아프시지 않았는데? 네. 아. 그래서 이제 그게 이 기억을 조작한 건가 이런 생각을 이제 커서 하게 된 거죠. 근데 어렸을 때는 쭉 그렇게 믿고 이제 기억 속에 그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저는 할아버지 돌아가신 게 되게 이제 어쨌든 아름다운 기억이 하나 있고 그렇게 이제 아름답게 그게 기억된 게 있고 하나는 좀 젊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할머님은 그 이후로 40년을 더 사셨어요. 아. 장사하셨네. 할아버지가 99세에 완전 돌아가셨거든요. 진짜 장수인데.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나이에 돌아가실 때 되게 아쉽지 않으셨을까. 그러니까 할아버님께서는 그 어쨌든 아니 근데 그렇게 젊은 나이에 어떻게 본인이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이렇게 진짜 그러니까 준비를 했지? 그러니까 이제 내가 기억을 조작한 건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시가 있었나 그걸 보다. 준비하면 다른 준비 어디 다음날 어디 여행 갈 일이 있어가지고 아, 기다렸는데. 약간 이해가 되긴 해요. 우리가 가출하려고 정리. 어느 순간 컨디션이 안 좋으면 곧 내가 감기에 걸리겠구나 이런 느낌이 올 때가 있지 않나요? 감기랑 근데 죽음이랑은 죽음은 다르지. 죽음도 말도 안 돼. 죽음은 알 수 없는 세상이잖아요. 진짜로?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나에게 기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느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옛날 어르신들도 내가 그런 죽을 때 말씀 되면 뭐 네. 좀 안 하던 행동하거나 뭐 웃거나 뭐 이런다고 맞아 맞아 하셨었잖아요. 그런다고 하잖아요. 맞아 맞아. 근데 그건 좀 나이가 아무도 알수 들어서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그건 들어서인데 좀 이게 젊으셨을 죽음이 때라고 두려운 하니까 좀 이유는 우리가 그 죽음 이후의 세계라든지 그 세상 내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내 정신 또는 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막연한 그 막막한 그런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게 그렇죠 아닌가. 맞아 그런 것도. 만약에 다 예측이 되고 누군가가 사후의 세계에 가가지고 다 보고 와서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보고 와서 죽음 이후에는 뭐 이런 세상이 있어라고 얘기를 한다면 되게 죽음이 오더라도 만약 죽음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지더라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래서 사실은 인간들이 종교를 의지하면서 사후 세계가 있고 또는 천국이나 아니면 뭐 극락이나 이런 사후 세계가 있고 내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뭐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견뎌낼 수 있다,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이렇게 그 지금 그 이유 때문에 종교가 만들어졌다고 보는 측면도 하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자기는 죽진 않았으니까 내가 안 가본 길 모르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으니까 그 두려움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죽고 난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만들었다고 이제 종교가 그렇게 만들어진 것들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근데 다시 돌아가서 할아버지 죽음 생각하면서 결국 이제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돌아가실 때 아쉬웠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분으로는 고학력자였거든요. 대학도 졸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공직에도 잠깐 있었는데
그래서 한국 전쟁 이후에 뭐 이렇게 그 제대로 자리를 못 잡으셨다고 해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들리는 풍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농사를 쭉 지으셨는데 할아버지는 농사 짓는 거를 잘 못 하신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되게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못 해보고 돌아가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그 할아버님이 또 막걸리 심부름 시키면 요만한 이제 그 옛날 주전자? 소주병 큰 거에다가 그것도 9개를 넘어가야 돼. 그때는 어린이한테도 막걸리를 줬어요. 그래서 그쵸. 막걸리를 이렇게 담아다 그 사다가 드린 기억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저한테 천자문도 가르쳐주고 하셨는데 되게 꼿꼿한 선비 같은 인상으로 남아 있어요. 근데 그 분이 생각하시는 거를 죽을 때까지, 젊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 번도 펴지 못하고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게 이제 제가 살아가는데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나는 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아쉽지 않게 살아가겠다고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책 읽으면서 그게 또 다시 할아버지 죽음의 생각이 났던 나는 죽음이 두려운 이유가 이별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나는 내가 모르겠어. 나는 가족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아니, 저도 근데 그게 찬성이야. 사실은 나는 죽은 뒤의 나도 세계가 그거보다는- 모르겠어서 두렵지는 전혀 안 돼. 나도. 그리고 나는 모르겠어. 죽으면 끝이라고 어쨌든 생각하는데 지금 내가 여기 있는 이 사람들과 헤어지는 것 때문에 두려울 그런 것 거. 같아. 내 그치. 생각. 그 그리움, 그다음에 내 자식들 가족에 대한 그리움 이런 거 이제 못 보고 못 만지고 내가 안을 수 없고 이런 맞아. 거에 대한 안타까움 이런 것 때문에 나는 죽음이 두려운 것 같은데 내가 이제 80이 되고 이렇게 나이가 먹어서 죽는다면 그땐 내가 걔네들한테 짐이 될까 봐 나는 안타깝지만 내가 떠나주는 게 순리라고 생각을 해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갑자기 죽는다고 하면 남은 가족들은 분명히 여기서 말한 것처럼 다시 또 살아갈 거야. 그대로 그거는. 저는 하지만 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갈 것 같아. 그치? 그래서 두려운 거고 그래서 죽는 순간에는 정말 아름답다, 참 좋은 곳에서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죽고 싶어요. 자, 저희가 벌써 56분 동안 지금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오버? 56분 동안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다 삶에 보니까 대해서? 머리가 무거워 막. 이제 사는 게 뭐라 그래? 예. 그러면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죽음 말고 그럼 이 죽을 때 의연하게 당당하게 죽기 위해서 우리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열심히. 열심히 잘. 그 부분에서 사랑하면서 열심히 살아야지. 뭐. 이 책의 제목이 죽는 게 뭐라고 별거 아니야. 죽는 게 별거 아니다 이런 이런 거잖아. 거기도 하고 첫 장을 넘기면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사람은 죽을 때까지는 살아 있다 쓰여 있더라고요. 그치. 그러니까 살아 있는 이야기를 하고 살았을 때 어떻게 살았는 얘기를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근데 이제 보니까 여기서 여기 보면 아까도 책 소개할 때 잠깐 보면 이분이 쓰신 게 죽는 게 뭐라고 말고 사는 게 뭐라고도 있어요. 네, 결국에는 이분은 뭐를 먼저 쓴 거야? 사는 게 사는 게 뭐라고 사는 게 사는 게 뭐라고 별거 그러지. 아니라는 먼저 얘기 아니고 쓰고 죽는 게 뭐라고 쓰신 거야? 저거보다 죽는 게 뭐라고가 더 재밌어. 사는 게 아니, 뭐라고도 책을 보셨어요? 죽는 게 뭐라고를 먼저 쓰고 사는 게 뭐라고를 나중에 썼나요? 아니 사는 게 뭐라고를 사는 사는 게 먼저 뭐라고를 먼저 네. 쓰고 죽는 게 뭐라고 사는 게 뭐라고는 무슨 내용이야, 대략? 그냥 이렇게 살면서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삶에 대해서 뭐 좀 연연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건 읽으면서 재밌잖아요. 뭐 째째한 친구를 만나면 나도 째째해지고 이러는데 결국엔 기모노 주잖아 그 친구한테 아니 프라다 티셔츠도 주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이게 더 재밌어. 거긴 이제 싱글벙글 씨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나오고 하는데 아, 그냥 읽어보셨어요? 평범해요. 네, 그냥 평범해요. 뭐 진행하시는 분께서 이제 사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고 그랬으니까 저는 이제 여기 어쨌든 책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설레는 거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설레. 내게 설레임이 계속 있는지 그것이 뭐 반백의 신사를 만났을 때이든 뭐 설레임이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하나는 설렘은 당연히 있지 않겠어요? 그 설레임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 그리고 하나는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거기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가난해도 좋다. 품격과 긍지를 지닌 채 죽고 싶다.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정이겠지. 그러니까 사람 간의 정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정은 음. 돈으로 살 수 없다. 이제 먼저 죽은 오빠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작은 누구랑 같이 이렇게 돌아온 곧장인가요?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계속 이제 사람에 대한 관계, 그 사람이 어땠는지 이 사람이 어땠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이제 죽음을 앞두고 중요했던 것은 그 두 가지가 아니었을까. 살아가는 동안에 설레임을 안고 살아가는지와 사람들 간에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 그러니까 누구도 죽은 다음에는 용서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가 그러니까 여기 설레지 않는다는 건 좀 이상해. 나는 설레는 게 너무 많아. 원래 저기 뭐지? 그래 마음은 청춘이라 항상 그러잖아요. 저는 그때 청춘인데 설렘이 없죠. 80, 90. 이상하네. 비주얼이? 뭐에 대한 설렘? 아니 저는 항상 가슴 뛰는 삶을 살고 싶은데 아니 그러니까 그건 가슴이 잘안 청춘, 뛰어요. 청춘 때도 그랬던 거 아니에요? 네. 막 청춘 이렇게 때도 그랬던 거 아니에요? 벌렁벌렁하고 원래 막 원래는 원래 그랬어요? 스타일이 언제 원래 그랬어요? 스타일이 자기 스타일. 아니 왜 뭐 이렇게 좀 연애할 때나 뭐 이렇게 좀 만나야 되면 쇼윈도에 좀 내 모습도 보고 막 설레임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연애에 대한 설렘이 아니라 일상에 대한 설레임, 새로운 것에 대한 설렘 이런 것들을 항상 많이 갖고 계신 거예요. 저는 설렘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가슴 뛰는 삶 살고 싶다는 생각은 항상 하거든요. 죽기 전날까지 꿈을 꾸어야 된다고 막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데 설렘 언제 설레봤는데요? 그걸 이제 그걸 한 번도 안 해보진 연애 아니 한 번도 안 설레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가슴이 잘 안 뛰어요. 아 진짜로? 그래서 죽은 거 아니에요? 가슴이 많이 뛰시나요? 대담하네. 대담하네. 그래서 아니 내가 나는 잘못된 건가? 드라마를 보다가 공유가 도깨비에서 그냥 옆으로 한 번만 탁 봐도 나보는 것 같아. 나는 막 심장이 쿵 내려앉고 너무 설레요. 그리고 아 그런 설렘이라면 있긴 있네요. 어디 공유 같은 남자 생기셨나요? 그게 아직 안 생겼는데 아니, 그래서 그냥 남편으로 하려고 남편 그냥 별로 어쩌겠어. 제가 말씀드린 뭐 직장 생활에 젖어 있거나 뭐 가정 생활에 젖어 있어서 그런 쪽에서의 설렘을 일에 느낄 대한- 수가 없는 거지 뭐 이렇게 거기 이렇게 젖어 있으니까. 안돼 그런 데서 설레면 죽는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맞는 거죠. 못 사는데 빨리 죽는. 그게 맞는 거죠. 그런 데서는 안정감을 느껴야지 설레면 안 되지. 사실 맞네, 저는 뭐 맞네. 이런 독서 토론이나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 그리고 책을 또 많이 읽는 편도 아니라고 그랬고 근데 이게 저한테는 이제 두 번째 책이었잖아요. 올해 두 번째 책을 읽은 거예요. 오, 올해 두 번째 축하해요. 책인데 이 책을 읽으면서 조금 설레었어요. 책을 보면서 이게 아, 진짜.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그 이런 얘기하려고 내용을 일부러 가지고- 멋있게 하려고 지금 아니 각본 없는 얘기, 각본 없는 진짜 느낌. 그런 거 같은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때 생각나는 아니, 얘기 하시는 그러니까. 분이지 미리 네. 계획을 네. 하고 생각 제가 말하는 건 그렇게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스텝 바이 스텝 하는 사람 굉장히 즉흥적으로 사는 사람이라 근데 이 책을 보면서 이런 시간 그리고 제가 읽고 그냥 끝내는 덮는 게 아니라 이런 책들을 어떤 시각으로 봤는지 읽고 제가 또 뭐 어떻게 들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네. 이 시간이 설레는 시간이었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훌륭하십니다. 잘했죠. 저는 그 비주얼 담당 주민의 담당 그 말이 주민. 충분히 이해되는 게 이건 이제 그 뉴스도 많이 나오고 그 사회학 그 일부분이기도 한 것 같잖아요. 그리고 대표적인 게 이제 공무원 죄송하긴 한데 공무원을 우리가 지칭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영혼 없는 공무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대한 집단 조직 안에서 그 일 부분만을 맡아가지고 일을 계속 해야 되고 그 조직이 일정한 방향을 요구하는데 그걸 안 하면 그 조직에서 나와야 되고 이런 게 이제 저희 직장인들이 다 갖고 있는 거라서 거기서 점점 서서히 아마 설렘이 사라져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가족 말씀을 하셨으니까 직장 하나는 직장이고 하나는 가족인데 가족이라는 것도 이제 인간이 이제 제도를 만들어 놔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인간 본성을 꼭 다 담느냐 이렇게만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회를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 그 제도가 지금 또 현대 사회 속에서는 뭔가 책무를 주는 게 굉장히 많아서 거기서도 이제 좀 자유롭거나 인간 본성이 발휘되는 형태로의 가족 제도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뭔가를 책임져야 되는 형태로 이게 가니까 그 역시 이제 설레임도 자꾸 줄어들어서 그 설렘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없으시다는 거예요? 저요? 네. 이 얘기를 안 했어야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일에 대한 설렘은 있겠지. 근데 저는 그 아시는 것처럼 제가 마을신문
만드는 일 같이 했었잖아요. 그때 신문 첫 호 나왔을 때 지금 역사박물관 앞에 있는 진잠천에 가서 그 당시 회원 전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 마음이 되게 지금 이게 설레는 설레고 모든 뿌듯하고 회원들한테 다 전화를 걸었던 적이 있고 좋았겠다, 행복했겠다. 네. 받으신 분들도 전화. 그러니까 도안마을신문이 또 그 5월 5일날 갑천을 거쳐 가족과 권위장 네. 행사 있잖아요. 그 행사를 끝나고 다음 날 아침에 딱 눈이 일찍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갑천을 다시 걸었어요. 그게 설레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그 도안마을신문 밴드에 올렸더니 그 다음에 우리 박준걸 주민 일본께서 왜 혼자 가냐고 같이 가자고. 치사하다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 그치, 그치. 주에는 같이 간 그래, 거예요. 맞아요. 아, 그리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또 한 명이 가서 갑천들이- 세 명이 가고. 그래서 그게 지금 직천선대. 160몇 회인가? 매주 지금 갑천을 걷는 모임이 지금 유지되고. 저는 그 네. 안개 속에 있는 그 사진이 음. 그걸 보면서 설레었어요. 저는 항상 삶을 살아가면서 설렘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거든요. 항상 불타올라. 설렘쟁이구만. 그러니까 설렘쟁이. 네, 그래서 녹화한다고 설레가지고 핑크색 입고 왔어. 그러니까 얼굴 빨개졌어. 얼굴 빨개졌어. 나 녹화한다고 새파랗게 질렸잖아 지금. 오늘도 되게 설레는데 이게 제가 제 인생에 있어서 첫 실시간 방송 유튜브 방송을 지난주 그러니까 한 몇 주 사이에 처음 네. 배워가지고 직접 해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설레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새벽에 밤잠을 안 자고 일어나가지고 또 이것도 준비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훌륭하십니다. 준비가 근데 철저해. 근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도 나오는데 이게 친구 중에 그 불꽃놀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녀는 언제나 불꽃처럼 타오른다. 불꽃놀이 뭐 이런 얘기가 저도 항상 불타오르는데 뭔가 그 타오를 때 같이 타올라줘야 되는데 주변이 혼자만 타고 있어. 반응이 시차가 있어. 시차가 사람들이. 사람이 다 다른데 하여튼 반응이 없으면 금방 또 식어버리는 단점이 있어요. 조심하세요. 지금 제일 뜨거워요? 아니면 좀 덜 뜨거워요? 지금 뜨겁죠. 제일 뜨거워, 덜 뜨거워. 이게 한 2단계 정도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꺼지기 전에 제일 뜨겁다고. 아직 꺼질 때가 안 됐어. 여기 또, 요즘엔- 여기 또 시간을 봐서 들어가려고 왜냐면 가장 뜨겁다고 하면 이제 꺼질 때거든. 이게.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좋네요. 아니 근데 느껴져요. 설레하는 게. 음. 그리고 지금 그 마을신문이 인터넷판 할 때도 맞아. 그거를 계속 얘기하거든요. 본인이 설레고 그걸 막 하고 싶으니까 계속 얘기하는. 오늘 이 방송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좋아요. 설레고 네. 뭐 굉장히 뭐랄까 열정을 갖고 하잖아요. 불타오르고 있잖아. 우리도 같이 훈훈해. 그래서 우리도 너무 좋아요. 왜냐면 불만 째지 말고 정이 같이 좀 타자니. 그 기운을 받는 것 같아. 기운을. 그치, 아니, 기운을 받고 같이 좋아. 그치. 나 젖었었거든. 젖은 장작이었어. 자기가 지금 이 마르는 젖은 거야? 장작을 지금 이제 마르고 있는 중이지 지금. 아직 다 안 말랐어. 그래. 이게 좀 마르는 기간이 필요해. 그래야 그래 마르고 나야 이제 그 불씨만 다음에 있으면 이제. 이제 우리 다 같이 타오르는 그치. 거야. 어. 야, 캠프파이어 말리고 한번 있어 여기서 해야겠네요. 지금. 좋네요. 멋있다. 그런 느낌이야. 이렇게 설레는 사람 옆에 있어갖고 좋구나. 좋네. 음. 비주얼 씨 친하게 지내세요. 기운을 받잖아요. 기운을. 네, 기운을. 친하게 지내세요. 비주얼 씨. 마무리 네. 오늘 벌써 보시다 1시간 8분 동안 네, 이렇게 우리 오늘 독서토론을 진행을 했고요. 사실은 조금 개운해졌어요. 불타오르는 얘기 하다 보니까 그 전에 죽음 얘기할 때는 머리가 계속 무겁더라고. 근데 어쨌든 재밌었고요. 네. 근데 다음 책은 뭘로 하나요? 다음 책은 네. 글쎄요. 추천해 주세요. 제가 이거 추천했는데 저는 좌파 고양이를 부탁해. 자파 모양이야. 여기 또 스피리게 한것 같은데. 해주세요. 좌파가 좌파가 하니까 좀 저는 자파도 이 아니고 내용은 뭐냐? 정치적인 내용입니까? 그런 건 아니, 아니었으면 아빠 고양이가 좋겠습니다. 아니고요. 되게 재밌을 것 같아. 그 어. 엄마하고 딸 안 읽어봐 다
조금 이제 집에 조금 읽어봤는데 내용은 뭐냐면 일단 그 제목과 관련된 거는 네. 이 작가가 프랑스를 한 달간 가게 돼요. 근데 고양이를 2마리를 키우고 있어. 근데 이제 그 고양이를 맡기려고 엄마한테 이제 음식도 사주고 차도 사주면서 이게 이제 좀 이렇게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서 부탁을 하려고 하는 찰나에 뭐 이제 정치 얘기도 막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유튜브 막 이런 데서 본 이야기들을 막 이제 딸한테 막 얘기하고 뭐 네. 정부가 뭐 나쁘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딸이 이제 또 그 얘기를 듣고는 엄마는 어디서 이상한 것만 보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얘기가 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엄마가 그러는 거지. 나는 자파 딸형 고양이는 못 맡아. 근데 재밌긴 하다. 근데 정치 얘기는 좀 뺐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여기서 자파도 있지만 꼴통 보수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중에. 이건 정책이 이걸 아니라 너무 편견 이거 정책이 아니고 그래요? 엄마가 나는 그러니까 왜 추천한 책을 자르고 좌파로 가시냐고. 빈정 상하셨잖아. 상했어. 근데 하나가 더 있어. 뭐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이거 드라마 이거 있어요. 드라마 지금 드라마가 하는 나왔잖아요. 그거 아닌가? 드라마를 들었던 거 집에 가면 이제 드라마를 집에서 한 보고 번도 안 있어. 봤어. 근데 제대로 본 적이 없지. 그래서 이게 나는- 무슨 내용일까? 아, 지금 드라마로 하는. 그럼 근데 지금 얼마나 베스트셀러예요. 아, 그래 진짜로? 그럼 브람스를 네. 하자. 왠지 그거를 교양 있어 드라마로 보인다. 하는 거야? 별로 그렇진 않은 거 같아. 근데 이 책을 샀어. 근데 일단 얇어 이거처럼. 아 좋아 좋아. 좌파 고양이를 부탁해도 이렇게 얇고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는 얇은 이거가 더 거만 골라 얇아. 산 거야. 근데 잠깐 이제 그 책 소개랑 음. 작가 앞에 조금 봤는데 이거는 그 연애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딱 좋네. 남자 여자가 일단 연락처럼. 동거를 해. 음. 근데 남자는 이거 얘기하면 그냥 안 동거만 되잖아요. 하는 이 편이야 지금. 거고. 근데 여자가 이제 남자 쪽을 맞추는 형태.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와 결혼을 하고 싶은데 남자는 동거만 하는 뭐 이런 거야. 음. 정확하게 파악한 건 아니고. 그거 별로 그리고 별로- 여자가 그래서 다른 또 이제 설레는 남자를 만나는 거지. 음. 그래서 이제 펼쳐지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안 읽었죠. 네 괜찮네요. 저는 제 브람스 개인적으로는 좋네, 브람스. 브람스가 좋을 것 같습니다. 투표 민주주의. 나는 자파. 민주주의. 자,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브람스 손, 저요. 브람스 손. 어우. 브람스. 나 좌파선 들어주려고 했어. 일단 손은 들어봅시다. 비행주의자, 비행주의자. 좌파. 내가 안 들었어. 나래도 들어줬어. 나도 사실 브람스였는데. 혼자 민망할까봐. 별로 재미없을 것 같은데. 비주얼도 좋고 배려 좀 재미는 들고. 좌파가 재미는 좌파가 재밌는 것 같아. 내가 자파도 재밌을 이, 것 야, 같아. 이 브람스 진짜. 좋아해, 아니 브람스 좋아하세요. 이 드라마에서 다른 거죠, 이 드라마랑. 다른 거. 드라마를 다 봤거든, 나는. 그래? 아. 도전 전혀. 같은 거 들어가는 책이. 같은 거 아니에요? 같은 다 건데? 봤는데. 아 맞다. 그 아니 그러면 저기 드라마랑 비교해서 얘기하면 아. 되지. 아무 그것도 안 연애 봤는데 난 얘기예요. 책을. 어? 얄짤. 다음 달 오케이, 그냥 가는 오케이. 분위기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마무리하시죠. 빨리. 네. 그러면 다음 주 좋습니다. 책은 다음 주란다. 다음 달. 다음 달 12월이네요 벌써. 네. 네. 12월 책은 브람스를 좋아하세요입니다. 예, 네. 다들 읽어보시고. 근데 그냥 이렇게 바로 끝내면 좀 썰렁하긴 한데. 왜 또 그걸 한 보여주는 거야? 원래 그 저기 뭐야 저 이런 뭐 내가 꼽는 토크쇼 거. 이런 거 하면은 한 줄 평 이런 거 하나씩 하지 않아요? 아니 뭐 너무 많은 걸 아니 1편에 다 보여주면 다음부터 뭐 보여주려고 그래. 엄마 그럼 기회 때 처음부터 그런 걸 그래, 주든가.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는 한 당신은 줄 미흡해야. 미리 알려주고. 내 알겠습니다. 카메라 안 꺼졌네 이거. 아, 네. 오늘 그러네. 수고 많으셨고요. 그러겠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자, 한 줄평.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네. 인사해 주십시오. 자, 차렷, 수고하셨습니다. 경례, 안녕. 안녕. 자 이쪽도. 이게 안 돼. 자기만 나와. 참 미흡해야.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직 소리 나가. 아, 이제 진짜로? 여기서 이제 누구 욕하면 안 돼. 이제. 재밌다 그랬어. 이렇게 웃겨. 야, 근데 어떻게 이 어려운 걸 또 해내시네.